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4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빨리 해외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입지, 규제, 어느 땅에 뭔가를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규제를 하는 것들이고 땅에 이름 붙이는 모든 것들 다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런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요. 가장 적게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크게 많이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지어라. 그러면 엉망진창 우죽순 난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서 그 계획 도면에 맞추어서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지정도 관청에서 하고 계획까지도 관청에서 되는 거니까 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어딘가를 크게 멋지게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자면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건 어디 저 외곽에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지에 지정을 해서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뭐 권리관계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의 명동 남대문 거기를 싹 털고,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거기를 긴 기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예를 들면 200층짜리 건물 3동을 짓자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멋진 축으로 만들어내보자. 뭐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이와 비슷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 그러니까 롯본기 힐이라고 해서요. 롯본기 아니면 록본기, 뭐 아무튼 일본 글자니까 읽는 거야 우리들 마음입니다만, 그러니까 거기라고 해서 그런 곳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큰 모리 회사 등으로 해서 하는 이제 큰 곳에서 도심 재개발을 장기간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와 긴 토론을 해서 큰 그림을 정하고 거기를 멋진 축으로 만들어서 도심에 새로운 그러니까 개발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내용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이 시댁이지만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뭐 외울 내용은 아니고요. 도심의 큰 중심을 새로 만든다. 그런 취지인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는 주 대상이 상업지역과 관련된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도심, 부도심, 중심지역, 2번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안, 청사, 문화시설,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모이는 곳, 그러니까 환승하는 곳이요. 그런 곳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뭐 대부분 다 상업지역일 테고요. 4번 도시정비법, 주거지역 공업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번 둘째 줄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도심을 멋지게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했으면 거기를 어떤 모양으로 지정할지 도면이 나와야 되죠.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굵은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 정해져 있고 행위 제한이 있죠. 또 용도지구도 지정될 수 있고 행위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완화, 더 풀어준다는 거고, 강화, 규제를 강하게 한다는 건데 작게 지으라는 건 초점이 아니고 어떤 거 어떻게 하라는 것 규제를 세부적으로 강하게 들어간다. 그런 취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2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3번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에 대한 그 구역을 지정하고요. 거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또 이런 것을 갖춘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획에는 1, 2번과 3번 건축물과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기건이라고 하는 거는 곧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들어가야 되고 건물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이 또 특별한 건데요. 그러니까 4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용용용 입지기계정이 있죠. 그 중에 상당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된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그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인 거죠. 그래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그다음에 협의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의 어지간한 사항들 같이 묶어서 한 방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그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관계가 좀 먼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기타 사항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3번 보시면 이 구역 지정이나 계획에 대한 공통사항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나 아니면 그 계획 지정 결정을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기관회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협의기한인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때는 관청 간의 협의요. 서로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문서를 보내면 상대방 기관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 기간을 30일로 주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내서 빨리 가겠다고요. 1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라. 10일 지나면 얘기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국토부 장관이 자기 뜻대로 진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그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다른 법에서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중요한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 법의 국토계획법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법 손도 대지 말라고요. 오로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만 그것도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얼마 동안은 국토부 장관만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동그라미 1번 굵은 4번에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다음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의 이러저러한 규정이나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적용하지 않는 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쪽 법 작은 1, 2, 3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은 각 건물마다 하나하나씩 갖춰야 돼요. 이 건물에도 뭐 갖추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싹 통틀어서 멋진 거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통합하여 적용한다. 작은 1번 주택의 배치나 부대시설, 봉시설 설치 기준 2번 부설 주차장의 설치 3번 미술작품의 설치 그런 것들을 1번은 우리 시험 범위를 좀 넘어서는 얘기니까 복잡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주차장과 3번의 미술작품 건물마다 막 찌끔찌끔하게 여기에 무슨 길거리 가다 보니까 무슨 쇠판떼기 2개를 용접해 놨더라고요. 뭐래? 미술장식이래요. 돌덩이 2개 쌓아놨어요. 뭐래? 미술장식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멋진 그러니까 작품 아니면 전체를 아우르는 큰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훨씬 나아지겠죠.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순서 바뀌면 안 되죠. A는 B로 본다, B는 A로 본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해지면 건축법에 특별한 혜택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라고 지정되면 이러저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거 다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이고 아직 그 실제로 진행된 사례는 아직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담겨있는 내용도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진행되면서 더 내용들이 추가되겠죠.
국토부 장관이 한다. 구역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낸다. 도시군 관리계획 어지간한 사항 한꺼번에 처리한다. 까지가 있죠. 뭐 지문 하나 거리로 뭐 10일 정도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제5장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취지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에 땅을 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뭐 도로도 갖추고 건물도 다음과 같이 지으라는 그런 이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땅바닥 이름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고 거기에 대한 도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내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냥 말 그대로 단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지를 지정하는 건데 단지 지정한 그것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라고 하는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지구단위 계획, 도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바닥은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는 10글자, 여기는 8글자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름들이 익숙해지셔야죠.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단지를 지정했으면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것에 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하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 용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면대로만 지으라고요. 지은 다음에 바꿀 때에도 도면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개인들이 삐쭉빼쭉 조금 울퉁불퉁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크게 지어도 다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건축 관련 규정들을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단지를 지정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도면은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조그만 시장이나 군수도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그러니까 시중에서 덩치가 큰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도에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단지나 도면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뭐 건축물, 공작물 차이는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축물, 지붕 있는 게 건축물이고요. 지붕 없는 게 공작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도면에 맞게 해야 한다.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법의 대제한의 적용, 대지와 도로에 관한 게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에 주차 수요 유발 건축물, 차를 많이 주차하는 걸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그걸 유발시키는 그런 건축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법의 건축 관련 규정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단지 지정에 대한 고시일부터 3년 안에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단지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즉 단지 지정했으면 3년 안에 도면을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5장 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이요. 문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뭐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이어지는 똑같은 한 세트인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같이 이어지는 쌍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꼭 어떤 그 도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정하냐는 땅에 대한 얘기도 같이 있는 겁니다. 2절에 굵은 1번 본문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기미 양채, 토지용 합리화,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의 확보,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뭐 토기미 양채는 그냥 일반적인 뻔한 얘기고요. 여기에서 초점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이 뭐였어요?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이 죄송합니다.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하는 거라고요. 그 아래 괄호에 있듯이 특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X.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죠. 부산광역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평군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을 단위로 법이 운영된다. 그 얘기고요. 그 행정구역 관할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거기를 무슨 단지로 지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에만 360개의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그러면 단지를 지정하고 멋지게 지어보자, 깔끔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냐고요. 기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1호, 2호 사항을 포함한 사항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번 대통령으로 대하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그러니까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크게 개발되니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개발되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3번부터 8번 나머지 사항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단지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거고 더 멋진 동네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개인들로 보면 규제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두 곳빼기는 지을 수 있지만 규제하는 게 많으면 또 그 자체도 힘든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굵은 3번 완화 내용. 그러면 완화를 해준다. 어떤 것들을 완화해 주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이라면,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에서는 건축 제한, 그러니까 어떤 거 지어라, 건축 용도 제한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있었던 큰 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완화해주고,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뭐 하면 조금 완화해주고, 뭐 하면 또 완화해주고, 뭐 하면 완화해주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합쳐도, 그러니까 그 아래 두째 줄 누적 합산해도 원래 이것이 없을 때의 그러니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는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1000짜리 땅에 500을 지을 수 있는데 1000짜리 땅에 750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요. 5층을 지을 수 있는데 10층을 지을 수가 있다고요. 크게 완화받는 겁니다. 도시적 웨이, 동그라미 2번 도시적 웨이 지역도 결론은 같습니다. 5장 3절이요. 이제 어디에 단지를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데나 막 지정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또 여기에 취지 자체가 두 곳 빼기 완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에는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5장 3절에 그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쪽은 지우고 가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그러니까 그 어느 대상 지역에 어느 땅이 있으면, 대상 지역이 있으면 거기 전부 아니면 그 중에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대상 지역의 그러니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대상 지역의 일부에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천천히 가도록 아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는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요. 즉 관농자인 거죠. 관농자는 도시지역에 비하면 보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게 개발하자는, 즉 두 곳 빼기 개발한다는 단지를 지정하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만 단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들 외우는 건 나중이고요. 또 그 외우는 건 한참 나중이고요. 그 대상 지역과 거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약된 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우선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보죠. 굵은 1번. 아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놔둬도 되고 전부에 지정해서 전부 깔끔 좋은 거죠. 일부에 지정해서 일부 깔끔 좋은 겁니다. 자, 1번에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용도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 용도지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방화지구 예를 들어보죠. 방화지구는 건물마다 소방시설을 방화지구가 아닌 곳보다는 더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옆 건물로 타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곳은 소방시설을 2개 갖춘다면 여기는 5개씩을 갖춰야 된다고 보죠. 방화지구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불이 나도 소방시설이 많으니까 옆 건물로 바로 휘리릭 넘어가지는 않겠죠. 됐어요. 불 넘어가지 않으면 됐잖아요. 그렇다고요. 뭐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방어지구가 정해져 있는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이 많은데 거기 전부 다 지정을 해서 거기를 전부 다 깔끔하게 하면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 마음도 좋고 가게 장사들도 잘 되고 그러겠죠. 큰 뒷골목 쪽까지는 내비두자고요. 큰 길가 주변 거기만 이쁘게 하자고요.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써져 있는 게 그렇게 어렵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번 다 새로 개발되는 곳들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신도시요. 그냥 내비둬도 신도시 들어서도 사람들 생활할 수 있겠죠. 그 전부에 지정을 하면 훨씬 더 이쁜 동네가 돼서 살기가 좋아질 겁니다. 큰 길가 주변 아니면은 1차 분양하는 시범단지만 이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2-2번 보전에서 개발로 행위 제한 완화되는 지역. 보전으로 꽉 묶여있다가 개발로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건물을 짓는 거죠.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풀어줬다고요. 개인들이 알아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알아서 건물을 짓는데 어차피 없던 곳에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이쁘게 하면 훨씬 더 나은 거죠. 일부만 이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대상이 2-2번의 점, 개도시공에서 해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워주정구역, 공원, 용도구역 3가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한강 주변에 수변공원 그런 것들이요. 콘크리트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들어서는 거죠.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화, 개발 쪽으로 가는 거죠. 관농자, 도시적 외지역이었다가 도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되는 거죠. 그런 곳에 지정할 수 있다. 3번 도시적 안에서 뭔가 손댈 필요가 있는 곳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 3번 도시적 안에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아니면 2-1번은 공적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2-2번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새로 개발되는 곳들 1번, 작은 1번 용도지구 등등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곳. 여기는 그냥 내비둬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단지를 지정해서 깔끔하게 손봐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굵은 2번에 작은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정, 택, 사, 10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라 사업 끝나고 만들어지고 10년이요. 정택이 몇 달? 정택이 40인 거죠. 정택이 40. 새 단지가 들어서고 새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10년이 지났으면 강산이 바뀐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손봐야 된다. 2-1번, 2-2번 개발로 풀리는 땅인데 덩어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축구장 30개요. 시가워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 엉망진창 난개발이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멀미하겠죠. 굵은 3번째 덩어리요.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있었죠. 그러면 용도지역 2번째 칸, 표에서 2번째 칸 용도지역을 보면 9가지 용도지역이 있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까지는 도시적입니다.
그럼 개생보 농자 중에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크게 개발하자는, 완화해서 두고 빼기 개발하자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개생보 농자 중에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인 거죠. 용도지구 아까 10가지가 있었잖아요. 고경미 취재한 거 보시기에 빵 터지네.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어디예요? 개발자 들어있는 개발진흥지구에,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더 멋지게 크게 개발할 수도 있다. 용도구역 가운데는요,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이니까 두고 빼기 개발하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점점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더 멋지게 해보자는 건데, 그러려면 세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점,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얹어서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세 번째는 처음에는 글자 읽는 게 어렵습니다만 좀 지나고 나서 보시면 별 내용 아니에요. 어느 땅에서 여기는 A, B, C만 한다, 그것만 할 수 있다,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A, B, C만 한다, 용도지구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A, B, C만 한다.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냥 껍데기 이름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별 차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세부적인 요건들은 빼고, 그래서 단지를 정한다, 큰 새덩어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새덩어리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대상 지역 내용들을 좀 더 알게 되시면 서로 맞물려서 이해하시기가 훨씬 나아지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6장 내용을 보시죠. 칠판 이쪽을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해서 땅에 이름을 붙이고 행위 제한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다음에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법이 따로 있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6장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가 있는데, 그 요약된 표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우선 아래에 있는 문장 내용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5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한 예로 그러니까 도로 등등등 53가지가 있는데, 도로 없으면 안 되죠. 도로는 필요하다. 그게 기반시설입니다. 굵은 1번, 굵은 2번 아래 표가 있는데, 그 표에 그러니까 첫째 줄 기반시설의 종류 53가지 공적시설이 있고 그것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고요. 뻔하거나 당연한 몇 가지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번 교통시설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운하, 궤도,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2번 공간시설, 3번 등으로 해서 7번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등 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공적시설을 얘기합니다. 도로는 필요하다 등등이 있죠. 뭐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도로, 그런데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고 있으면 도로가 만들어져요? 아니죠. 밤에 우렁각시가 와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뭐로 결정을 해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무순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지형도면까지 나오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100번지 일대에 다음과 같이 도로를 내겠다. 뭐로 결정을 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그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걸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줄여서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구체적 대상이 정해진 거죠. 대상만 정해진 거죠.
지금 이 지도에 있는 지형도면 지도에 있는 이 빨간 줄 두 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에다 선거 놓으면 밤에 우렁각시 와서 만들어줘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 정비 개량을 하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해서 그 목적한 대로 그 대상 시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쪽의 초점이죠. 사람 사는데 칠판이요.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그 다음에요. 어디에 어떤 도로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림에 그려놓은 게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 그림들을 그 내용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문장 보시죠. 굵은 1번.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둔다고요.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점.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뭐라고요? 기반시설. 점. 어른시 무슨 동 100번 지을 때 4차로도를 내겠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그 전에 미리 도시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종류, 도로입니다. 명칭, 개나리 도로입니다. 위치, 100번 지을 때 만듭니다. 규모, 4차로 폭으로 해서 2km 길이만큼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위치가 결정되는 게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뻔한 경우에는 또 아니면 가벼운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쪽에 있는 그 표의 세 번째 칸에 있는 아까 보셨던 그 교통시설 중에 궤도라든지 7번 환경기초시설의 폐차장이라든지 당연한 것, 뻔한 것 아니면 가벼운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3번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53가지 그 기반시설 중에서 27가지 더 공적 성격이 센 건데요.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은 만들면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도로 같은 걸 민자고속도로 있지만 그걸 개인 그 회사 거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번 민자고속도로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그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예요. 회사 이름이 아예 그냥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를 이 회사에서 돈 들여서 만든 거죠. 회사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이요. 뭐가 5월 5일 빨간 날이니까 그 다음 5월 6일 창립기념일. 야, 막어. 사장 나와서 막고 그 회사 잔치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마비되는 거죠. 공공시설이라고 이런 붙여진 것들은 국가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53가지 시설 중에 하나로 4번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굵은 3번 위에 그 표에 작은 글자 표에 3번 유통공급시설 중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공동구, 유리저장, 송유설비가 있죠. 공동구는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동구에 대해서는 따로 뭐 법을 만들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그냥 세부적인 규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공동구란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수도파이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와 같은 겁니다. 그 아래 그림, 작은 그림입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오른쪽이 될까요? 왼쪽이 될까요? 그쪽에 작업 통로가 있죠. 그래서 웬가 파이프들을 다 거치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서로 이게 없으면 도로 뜯어서 거기다 파이프 묶고 다시 덮고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뜯어서 딴 파이프 묶고 또 덮고 뭐 매번 그래야 되잖아요. 공동구가 만들어져 있으면 파이프를 새로 가설할 게 있으면은 그 파이프 끌고 들어와서 공동구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람들만 공동구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로 차들은 안전하게 계속 다 잘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를 다 묻어두자는 그 지하 시설물이 공동구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작은 1번, 작은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공동구 만든다고 해봤자 파이프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만 더 어수선하다고요. 큰 덩어리 신도시 건설을 할 때 거기에는 공동구도 같이 만들어놔야 된다. 또 전봇대 없는 동네 대표적으로 공동구가 있는 거겠죠.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서울 여의도에 개발 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의도에 1번 공동구가 있는데 여의도요 200만 초과요. 여의도 200만 제곱미터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사업자들은 돈 세 가지를 내야 된다. 동그라미 3, 4, 5 공동구 설치 계량 비용이나 동그라미 4번 점용료 사용료나 동그라미 5번의 셋째 출점 관리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은 비용에 대한 일반 원칙을 보신 다음에 보시면 훨씬 낫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 공동구 등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다음 이제 6장 2절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 뭐 개똥이 아저씨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땅도 있죠. 이렇게 있고요.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도로 낸다고 정해졌어요. 시설 부지가 정해진 겁니다. 2절 시설 부지 예정지가 정해졌죠. 도로 만들 땅입니다. 뭐 옛날에 여기에 기와집도 있었고요. 여기에 초가집도 있었고요. 여기에 조그만 2층 건물도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를 내면 싹 철거해야죠. 부지 안에 있는 건 다 돈 주고 사서 싹 철거를 하고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다 없던 걸 새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 만들 땅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소유자 A를 보죠. 그러니까 A라는 분은 식구들과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새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식구들과 이제 살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던 차에 도로가 결정됐어요. 그러면 A라는 분은 건물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그러면 빨리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설계도를 관청에 도장을 받습니다.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인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다 매수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여기 전체 땅에 있는 모든 땅 다 조사해야 되고요. 땅에 있는 건물 돈 줘야죠. 돈 되는 나무 다 돈 줘야죠. 돈 주고 사가서 이분들은 다 돈 받고 나오시는 거죠. A분도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고 나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땅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언제 사업하는지를 그게 가장 궁금한 일이 되는 거죠. 굵은 1번 시설 부지 내 건축물 공작물 금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이 위치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까 보셨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땅이 싹 철거해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건물도 지을 수가 없고 공작물도 지을 수가 없고 하는 거죠. 굵은 2번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도로 만들어지면 OW1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냐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는 할 텐데 이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누가? 시행자가. 그러니까 어디서? 이 땅 발표됐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도로를. 어떻게? 그러니까 뭐 분서적 포크레인 끌고 다니면서 왜? 사람 다니고 차 많이 편하게 다니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뭐 나머지는 특별히 궁금할 게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 한대? 언제 내 땅 돈 주고 사간대? 여기 있는 땅 주인은 언제 한대? 그게 되어야 여기에 이제 뭐 땅값도 집값도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언제가 가장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한대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한다 못 하는 겁니다. 뭐 돈이 있어야 하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몇 년도에 한다.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할게요. 돈이 없습니다. 돈 없으니까 그냥 밀려 있어요. 언젠가는 하긴 해야 돼. 돈 없어서 가늠도 못 잡고 있어요. 3년 뒤에 언젠가는 하겠죠. 라고 하는 정도의 일정을 발표하는 겁니다. 3년 안에는 한다. 3년 안에는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것에 일정을 발표하는 것을 이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 안다, 2단계 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특별시장, 공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2년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 결정을 했으면 그 연말 지나고 그 첫 해 연말에 바로 예산 배정받는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1년 지나고 한 번 또 연말 지나고 그래야 예산이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가닥이 잡히는 거죠. 2년 이내에 언제쯤 한다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년 안에 합니다. 1단계, 3년 뒤에나 봅시다. 2단계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굵은 3번 가기 전에요. 지금 여기 굵은 1번의 초점은 시설 부지가 결정되면 거기는 건물, 공작물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초점이었죠. 왜요?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왜 못 짓게 했어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곧 사업을 할 거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숨은 쉬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야죠. 조그만 거 짓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굵은 3번이죠.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이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A군이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건물을 못 짓는 거죠.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논이나 밭이면 해당 건물 못 짓는 땅이니까 피해본 거 없습니다. 지목이 대라고요. 그러면 이 A군은 시행자가 그 땅 사는 걸 기다리고 있었죠.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 지났으니까 이 얘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땅 사가라. 내 땅 사가라. 빨리 와서 내 땅 사가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10년 지나고 지목이 대인 땅은 내 땅 사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매수 청구를 하면 그로부터 6월 안에 사겠습니다. 아이고 어쩐데요. 돈 없습니다. 못 사겠는데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매수한다고 했으면 그로부터 2년 안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할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사는 게 원칙이고 지방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안 사가고 있으면 아니면 첫 방부터 못 사갔다 그러면은 그러면 숨은 쉬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허가를 받아서 조그만 거 지을 수가 있습니다. 3층이야 공작물 3330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3층이야 단독주택, 3층이야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 요건은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점점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6월 안에 매수 여부 산다 안 산다는 걸 통지해야 되고 매수 결정을 통지했으면 그로부터 2년 안에는 사야 됩니다.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동그라미 5-4번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5-1번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돈 재정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가져오긴 하는데 딱지만 주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처음부터 못 사갔다 매수 불었대 허가받아서 3330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예외예요? 시설부지로 결정되면 건물, 공작물 못 짓는다. 그거에 대한 예외로 3330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또 이 시간들은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온 거고요.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을 보시면 굵은 4번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죠. 20년 전에 뭐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20년 지나서 강산이 2번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뭐 한대요. 에이구 하지마. 자동빵으로 효력 상실되는 겁니다. 6장 3절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무슨 동 100번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도시군계획시설. 그럼 이제 만들어야죠. 이게 사업입니다. 6장 3절에 처음 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칠판 잠깐 이쪽으로 보시죠. 칠판 보면 땅에 이름을 붙여서 행위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전체를 위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사업 3가지는 다 공익사업이죠. 뭐로 결정한 사업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그러니까 관리, 그러니까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자주 쓰는 이제 저쪽 전문가들은 줄여서 하자고요. 관리자 빼고 의료자 빼고 결정안 빼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사업 3가지가 있는데 공익사업들은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서 진행을 하라고요. 표의 첫째 줄,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계획,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설계도 결정하고요. 세 번째 계획, 뭔가 바꿔주는 경우에는 바꿔주는 계획, 권리변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권리변환 좀 생소합니다만 도로는 바꿔주는 거 아니죠. 옛날 땅주인한테 돈 주고 땅 사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만들어서 그 도로에 2평, 3평 끊어서 옛날 땅주인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환지라는 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 계시겠고,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들어보신 게 있습니다. 두꺼봐 언집 줄게 새 집 따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낡은 집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낡은 주택가가 있었는데, 오래된 주택가가 있는데요. 거기를 싹 털고 새 아파트를 짓죠. 단독주택 100채가 있었던 곳에 200세대가 들어간 아파트를 지어서 옛날 집주인에게 한 채씩 다 하고 나머지를 파는 경우가, 일반 사람에게 팔고 그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집 대신에 새 집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권리 변환입니다. 낡은 집에 대한 소유권이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타 권리도 넘어가게 되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표의 둘째 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는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누가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다음에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면 설계도를 확정해 줍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굵은 2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법에 그러니까 권리주체, 행위주체는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 즉 자연인과 법인이 있지만 공법의 행위주체는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에 들어간 공기업, 그다음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와 같은 민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가 있다고요. 지방에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와, 그다음에 도 아래 시군이 있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구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토계획법 도시군 계획시설이니까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득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이고,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 할 수 있고, 경기도 10개 시군 도지사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기업,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도 할 수 있고,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들은 생략하도록 하죠. 굵은 3번요. 실시계획. 그렇게 정해진 어느 시행자는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누가 했고요? 국시대.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국시대가 하는 거죠. 자, 뭐 이런 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낸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누가 했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한 거죠. 뭐 관청은 조점 아닙니다. 사람이 같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다음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죠. 시행자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등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 시행자가 됐으면 지금 위치는 결정돼 있죠. 위치는 결정돼 있는데 두 번째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중앙 분리된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인도는 어떻게 설치하고 가로수는 뭘 심을 건지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시행자가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여기다 사업한다. 누가 결정했어요? 국시대. 좋아, 멋지네. 잘 만들어봐봐. 화이팅. 누가 확정을 할 거고요? 국시대가 하는 거죠. 설계도 도장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굵은 4번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 뭐 4-1번은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공익사업을 공적 주체가 공익사업을 하는 거니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해서 출입 등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측량 등을 위해서요. 무료 열납, 필요한 등기부나 뭐 이런 대장, 토지대장 같은 것들을 복사를 할 때 공짜로 복사할 수도 있다고요. 공시송달, 관계인들에게 어떤 서류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도달시켜야 되는데 계속 반송되어 오면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에게 도착한 게 된다. 공시 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도 있고요. 4-2번 그 땅을 다 사들여야죠.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 수는 없다고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모든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은 돈 주고 뺏는 거고요. 사용은 소유권은 놔둔 채로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도 공익사업 시행자죠.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땅 뺏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이죠. 또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별도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 긴 이름의 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죠. 개인이 돈 벌 때 남의 걸 뺏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강도죠. 공익사업을 할 때만 뺏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도 돈 주고 사야죠. 돈 되는 나무도 돈 주고 사야죠. 돈 되는 것 싹 다 세 글자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다 가져와야 자기가 뜻한 바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시행자가 가져옵니다. 협의해서 가격이 서로 맞으면 협의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가격이 안 맞으면 시행자가 정해진 돈을 주고 뺏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협의 취득, 강제 취득, 취득해 올 때 당연히 돈 줘야죠.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이름이 길어서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요. 여기 부지로 정해진 땅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부지가 아닌 이 땅은 부지가 아니니까 수용할 수가 없죠. 트럭들이 다니기 위해서 우리 좀 씁시다. 일시 공익사업이니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부지가 아닌 땅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사업을 다 끝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이 다 끝났으면 뭐 시행자가 불도저 엔진 끄고 집에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시대에게 공사 끝, 공사 끝냈음에 대한 검사, 준공 검사를 받고 국시대가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까지를 해야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은 담겨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6장에 시설에 대해서 보셨는데 지금 3개의 절이 있었죠. 첫 번째,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 이름 구분요.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지면 몇 번지, 100번지 일대에 4차로들을 내겠다, 빨간 선 그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 두 번째요. 부지는 건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거나 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건축할 수가 없죠. 근데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되면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고 안 사면 3330 건물 지을 수 있다. 3절 세 번째요. 여기는 그래도 간단한 편입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